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객 대응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청소 일을 하다 보면 기술보다 더 어려운 게 고객 대응입니다. 네, 문제는 대부분의 갈등이 고객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고객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선을 분명히 긋는 고객 대응 기준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 문제의 시작 지점이 어디일까요? 문제가 생긴 현장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작업 범위가 애매했고, 추가 요청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말로만 설명하고 정리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고객도 헷갈리고, 작업자는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안 긋고 시작할 때 생기는 구조. 처음부터 선을 안 긋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죠? 잠깐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 요청들이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기준이 없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안 그은 쪽이 항상 설명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럼 고객 대응의 핵심은 태도가 아니라 기준이다. 고객 대응은 말 잘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아니라 기준 문제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설명은 짧아지고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친절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서로 정리되진 않은 기준은 기준이 아니다. 예. 문서가 없으면 기준은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이게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라는 말 대 말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구조는 항상 작업자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설명이 중요한 이유. 문서는 고객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기본이고 어디부터가 추가인지 미리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설명이 빠지면 설명까지 포함돼야 기준이 실제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고객 대응을 잡는 방식. 교육할 때 고객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작업 전에 어디까지 설명을 하셨죠? 문서로 남긴 게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오해. 선을 긋는다고 하면 딱딱해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고 관계는 더 안정됩니다. 선을 긋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입주 청소 현장을 뭐 32만 원에 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떤 기준이나 선을 안 잡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 작업이 나올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집증후군을 추가 작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평당 만 원에 32만 원에 받았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냥 작업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서 32만 원 추가 금액을 요구를 해요. 고객한테. 근데 고객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거 다른 업체에서는 대부분 서비스인데 실제로 받으시려고요? 예. 이러면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나는 녹취 내역도 있고 뭐 하지만 정확하게 뭐 문서화나 아니면 문자, 그러니까 텍스트로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요지가 발생해요. 팁을 하나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은 물론 처음에 텍스트로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새집증후군은 32만 원 추가합니다. 추가금은 바로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래야 깔끔한 거거든요. 이런 나만의 기준이 없게 되면 추후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정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고 작업 범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분리해서 입주 청소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선을 정해놓고 해야지. 안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외창을 닦아달라.
갑자기 외창을 저희가 어떻게 닦아줘요? 예. 이런 게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문자로라도 예, 외창은 별도입니다. 혹은 외차는 불가합니다. 이런 선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게 없이 어떤 견적을 딴 현장을 가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입주 청소는 그렇고, 뭐, 특수 청소를 예를 들면, 뭐, 냄새 제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독사 현장이나 쓰레기집 현장은 냄새 제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고객이 먼저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된 현장 같은 경우는 냄새가 배인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잖아요. 냄새가 배인 상태야. 근데 이거를 고지를 안 하고 저희는 반복 작업은 불가합니다. 반복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고지를 안 하거나 문서나 혹은 텍스트로 안 남겨놓은 상태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겠죠. 냄새가 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현장을 또 가야 돼요. 작업 한 번을 반복해 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커다란 문제가 아니지만 제 일정이 꼬이게 되고 또 다른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쓰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100만 원 미만 단위의 어떤 현장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텍스트, 문자 혹은 카톡이라도 남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 잔금을 받지 못한다든가 혹은 추가금을 받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갖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 자꾸 뭐 기준 이러는데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네. 어찌됐든 정리를 해드리면 고객 대응에서 중요한 건 참느냐, 맞서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을 미리 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서로 남기고 말로 설명하고 그 기준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고객 문제는 반복됩니다. 이 기준을 처음부터 갖고 가느냐, 문제 생긴 뒤에 배우느냐의 차이가 현장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감사합니다.